안녕하세요. 제주 청년들을 위한 독서 방송 책 읽는 금요일의 이동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격주로 찾아오는 방송인 만큼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코로나가 끝나면 밖에서 오픈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독서 토론하는 멤버들을 방송에 초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싶기도 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출발합니다.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서 링크가 공개가 되고요. 줌 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추후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도 받고 있으니까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책은 유현준 작가님의 공간의 미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더욱 가속화된 공간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루고 미래에는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고 발전시켜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이미 벌어진 양극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간까지 분리된다는 게 슬프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마을에, 부자들은 그들끼리 고급 아파트에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어색한 풍경이 아니지만 여기서 더 가속화된다니요. LH를 겪으면 느꼈던 서민의 무기력감을 정부와 건축가들이 잘 풀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공원 등의 공적인 공간의 확대 등을 통해 대중들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고 인간은 결국 현실에서 느끼는 촉감이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백화점이나 공공도서관 등의 기능이 확대되고 또 확대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비대면 세상이 더 확대되더라도 가족 간의 정이나 현실에서 누리던 것들 때문에 다시 원래 시간으로 완벽하게 돌아올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우리 모두가 만날 시간들이 원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올까? 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작가님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통해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임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만약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정말 우리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준다면 저도 우리의 미래가 더 밝고 그리고 긍정적일 것 같다는데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번 주 책 선정 이유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자고 고민하던 중에 공간 1부는 현실 세상의 공간을 다루었던 유현준 작가님의 공간의 미래를 그리고 또 공간 2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의 공간을 다루고 있는 김상균 작가님의 메타버스를 다루어 보자고 결심해서 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게임, 그리고 무심코 쳐다보던 광고에 나오는 주인공들까지도 이미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 세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한국에서 메타버스 관련 많은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는 권위가 있는 분인 만큼 이 책이 여러분을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라디오나 TV에서 가끔 메타버스라고 진행자들이 발음한 적이 있는데 사실 책을 준비하면서 유니버스라는 단어와의 합성어인지 정확하게 그 전에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뜨끔해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듯이 이미 이 용어에
익숙하시든 익숙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미 메타버스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메타버스에 포함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직도 정의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에 저 스스로는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연구단체인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의 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의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증강현실의 세계, 라이프 로깅의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요걸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작가도 현재까지 나누어진 분류 중에서는 메타버스를 나누어 놓은 분류 중에서는 위의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위에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빨리 위에 네 가지를 이해해보기 위해 조금 풀어드리자면 증강현실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해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 즉 포켓몬고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라이프 로깅은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때로는 공유까지도 하는 활동, 즉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을 이야기합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배달의 민족이나 구글 어스, 네이버 맵, 티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거울 세계 중에 몇 개 업체는 실제 세상이 가상의 공간에 실제 세상을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구현을 해서 그 공간을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존하는 이 세상의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을 모방해서 가상에 만들었지만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마지막 메타버스, 가상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현실과는 다른 공간, 그리고 다른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제도 등을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인 것입니다.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현실 위에 가상의 이미지, 신기한 물건, 판타지적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덧씌워서 만든 세계. 라이프 로깅은 우리의 삶의 기록을 텍스트,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스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거울에 비추듯이 메타버스 안에 구현해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확장해준 메타버스인 것이죠. 위의 네 가지 세계를 전혀 구분하지를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는 세계 도입부부터 후반부까지 메타버스의 세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작가의 이야기들은 자기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영감과 정말 제가 지금껏 살아왔던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의식의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메타버스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방금 설명했었던 작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다면요. 위의 메타버스 세계를 구분하거나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메타버스의 상황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새로 메타버스를 창조한 기업과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격차는 정말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위의 것들을 만들어 활용하는 기업인 아마존은 1880조, 구글은 12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900조,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은 770조, 즉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8위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자신의 메타버스 세계를 꾸준히 형성해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큰 기업들은 이미 메타버스를 구현해 놓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 위에 시가총액이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지 부의 의미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미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단지 현실 세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 세계를 선택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 세계인 라이프 로깅에 지나치게 심취해서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메타버스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매몰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용해서 우리 세계와 메타버스의 세계를 동시에 여행하고 누리는 인간이 되어야지 둘 중 하나에만 너무 몰입해서 나머지 하나의 세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도 하나의 선택지인 만큼 여행의 개념이지 완전히 우리가 이곳에서 이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에 메타버스 세상은 긍정과 부정 둘 모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만약에 쏟게 되면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건강을 망치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데 코로나로 현실 세계에 모이지 못해서 마인크래프트 안에 학교를 똑같이 만들고 학생들과 놀거리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여기서 인간의 정을 나누는 리더 역할을 하는 초등학생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사람의 폭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만 슈팅 게임이나 아니면 살인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게임 세상은 당연히 폭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만 보잉이나 또 수많은 기계를 다루는 회사에서 이미 새로운 신규 직원 교육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또 위험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이나 복잡한 부품을 특수한 고글을 끼고 쳐다보면 수리를 위한 재고품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즉시 고글을 착용하면 현실에 겹쳐서 보여주는 증강현실 교육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교육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는 이미 시작되었고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메타버스의 발전을 막을 수도 또 메타버스와 단절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고대인들이 그렸던 동굴 벽화부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우치전이나 홍길동전도 가상세계를 라이프 로깅의 형태로 벽과 종이의 구성을 해본 것이니 인류의 시작과 메타버스는 함께 진화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대략 20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 표현, 판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 등입니다. 물론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도 위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기획을 통해 타인에게 위의 감정들을 유도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의 감정들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겪는 경험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키워가야 할 사업체의 메타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자체이기도 한 메타버스. 새로운 흐름이라면 우리가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분별력 있게 메타버스를 우리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추후 본인의 사업이나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메타버스를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책을 통해서 얻은 것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한국에 본사를 둔 제페토를 설치해 봤습니다. 설치하고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1. 저는 자연스럽게 제페토를 설치하면서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접속 후에 만난 제페토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한자리에서 10분 동안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단순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게임에서 괴물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퍼즐을 푸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게임의 개념이 아닌 그저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서 생활하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두 번째, 제페토를 시작하며 빠른 이해와 몰입을 위해서 2만 원 현금 결제를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제페토 세계에는 매일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접속 보상과 수많은 미니게임이나 미션 등을 통해서 게임 머니를 조금씩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제페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제를 했지만 오히려 현실 세상에서 돈을 좀 편하게 쓸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나 10대들은 미니게임을 수행해서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조작법을 익히고 그리고 빨리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상 세상에 지나치게 몰입을 했을 때 우리가 현실 세상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듯이 저처럼 현실의 감각과 현실의 세상의 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현실의 내 모습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가상 세상을 경험하면 가상 세상의 적응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크게 느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제가 깨달은 점은 제페토의 아바타를 제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제페토에 접속을 하니까 사람의 형태가 아니거나 기존의 사람 비율이 아닌 지나치게 길고 마르거나 아니면 축구공만한 캐릭터로 자신을 표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페토를 설치해서 아바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제페토 앱이 구현을 해주는, 제공을 해주는 기본 사진 찍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커스텀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 얼굴을 기준으로 캐릭터를 구성했고 또 제가 결제했던 제페토 머니를 이용해서 깔끔한 정장을 사서 제 캐릭터에게 입혔습니다. 헌데 이 와중에 제가 느낀 건 저는 현실 세상의 제 모습을 제페토에 그대로 반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10대들 중에서도 상당히 깊게 가상세계에 몰입해 메타버스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페토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수익을 크게 올리거나 제페토 세상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파는 10대들이 이미 10대 후반이나 중반에 놀라운 수익을 올리는 케이스도 있으니 이들이 현실보다는 제페토 세상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허나 저처럼 현실에서 오랜 시간을 먼저 보냈고 또 저보다 오히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5, 6, 70대는 오히려 제페토 세상에서 활동을 해보려고 하셔도 2인자, 3인자 아니면 어떤 인지도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인 등으로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간섭 없이 그들의 룰로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들이 먼저 선점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 10대들에게 메타버스의 세계가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확실히 그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시간을 우리가 가상세계에 부어서는 안 되고 그 세상이 마치 내 세상인 것처럼 상당히 몰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의 비율이나 그리고 그 경계를 선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여러분들의 기회는 과연 어디 세상에 더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법과 많은 규칙들이 생겨야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단체와 그리고 또 다른 국가와 우위를 확보해야 될 기술이기도 하기에 한편으로는 더 많은 혁신과 응용이 일어날 곳이기도 한 가상세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유명한데 가상세계의 새로운 캐릭터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아마 그게 10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고립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장사와 관련된 책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장사 2부작.
빠밤. 저희가 공간 이부작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가상의 우리를 둘러싼 공간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장사만큼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잘 이해하고 또 많이 연구한 학문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학문으로 분류하자면 말이죠. 장사라는 주제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 가는지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심히 상상하고 또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제주 청년들을 위한 독서 토크쇼 독서하는 금요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청년 화이팅!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승호 씨, 지현 씨, 수한 씨 모두 감사합니다. 녹화본으로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